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개정안. 발의 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12인. 생년월일 2018년 1월 26일. 계류일 585일. 일제침략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경제적 보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 피해자 지원 사업이 시급하지만 법률적 공백이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진지한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의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법이 기존에 있었구나 하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서도 그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이런저런 지원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현행법에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현행법에는 이제 제일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이제 그 수요시가 시작이 네. 되면서 정신대 그 수요시 이후에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요. 이제 어쨌든 국가가 그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일시금으로 처음에 한 4,300만 원을 드리고 월 지원금으로 133만 7천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이제 우선 입주가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급여 그리고 그 건강 지원 사업들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암이라든지 중증의 상태에 놓여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관련한 그 장기 입원, 치료비 같은 것도 1인당 연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기존 법률에. 네네. 그리고 예. 사망할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 장제비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또 기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관 사업도 있고, 조사 연구 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법률안을 쭉 뜯어보시니까 뭔가 네. 부족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정하자고 지금 제안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개정하자고. 제일 첫 번째로 부족한 게 어떤 대목이 부족합니까? 제가 낸 거는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한 그 연구 기관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연구기관. 예. 그 위안부 명칭을 뭐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안부 연구소라고 냈는데요. 예. 또는 그 평화재단 이렇게 내신 분, 인권 평화재단 이렇게 내신 분도 있고, 법안이 또 하나 제가 낸 다음에 또 최근에 한 분이 법안을 내셔갖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조사 연구 사업 이런 게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 민간한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 위탁을 줘서 그냥 단기성의 연구로 끝나고 그 연구들이 서로 연결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연구들을 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연구 인력도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일본 측에서는 강제적으로 동원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식의 주장도 하고, 그렇죠. 물론 일부 그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사과하는 그런 정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과거 일본 수상 가운데 지금 아베 정부는 일절 강제성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제동원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근데 그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뭔가 물증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증거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동안 간간히 이제 이런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정신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자료들 중에 그런 위안부 피해자들이 머물렀던 곳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남아,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그 동남아 지역까지 다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런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내서 그것이 강제 동원의 증거들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본 내에 있는 수록된 자료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사실은
조사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나서서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동안도 물론 조사를 해서 거의 뭐 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뭐 1만 건 이상이 됩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진행된 민간 것들이 차원도 있죠. 있는데 예. 그런 자료들을 서로 또 연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돼야 되는데 그런 예.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이런 강제 동원이 없다고 부정하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제사회의 어떤 증거로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필요에 의해서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의 어떤 육성 증언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그렇죠. 이러자면 예, 그것도 예. 역시 연구소가 필요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 육성으로 다 그분들 생존에 계실 때 쭉 녹음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한 분 한 분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다 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 할 일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연구소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고 네. 또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법률적 공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의료 급여라든지 아니면 호스피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비급여로 되는 의료비들이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안 되는,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해주기는 하는데 예.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최근에 할머니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최근에 3년 사이에 예. 뭐 여러 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예산 이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배정을 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초기에 쓰고 없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중병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예 해줄 거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비급여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강 치료에 있어서 비급여도 지원한다는 항목을 아예 법에다 넣어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산을 확실하게 좀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법에는 이 비급여 항목은 빠져 있지만 네. 그렇다고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다. 아는 건 아닌데 거의 예산이라는 건 다 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뭐 조금밖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다 뭐 그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최근에 많았거든요. 3, 4년 사이에. 자금 소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네. 지원을 못 받는 분도 그렇죠. 생겼다. 네, 그렇죠. 예. 그럼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기도 한 거죠. 그래요? 예. 이제 비급여에 한해서는 다른 거는 되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네요. 근데 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장례비 같은 경우도 300만 원인데 부족하거든요. 장례비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국내 일부 연구자들이 뭐 최근에 그저 논란이 된 책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반일 종족주의인가 네. 거기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또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 교과서 논쟁이 있을 때도 뭐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뭐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는 어쨌든 돈을 받고 했다, 뭐 따라다녔다, 뭐 이런 식의 사실 표현을 쓰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증언을 갖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정말 물론 극소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어쨌든 강제 동원된 그런 역사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미 240여 분의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증언 이런 걸 봐서는 뭐 그거는 최근에 살아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드러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피해 받으신 분들의 증언도 있습니다만 강제 동원에 나섰던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눈 감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그거는 도저히 정말 그런 최근에 근데 일본에 있는 여러 그 젊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그것이 사실인 양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바로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도 말씀하신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자료도 모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구소는 자료 모아서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그건 국제적 여론전 그렇죠.
대외 홍보 예. 이런 사업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어.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제회의에 이렇게 나가서 다른 나라 정치인들께 만나보면은요, 우리 위안부 피해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은 훨씬 더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경제 침략 관련해서도 그 일본의 외교적인 대응이 예. 뭐 우리나라의 거의 100배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 외교 비용을 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브로셔는 없어서 제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3, 4년 전인데 그 위안부 피해 관련한 그래서 그런 브로셔를 여가부한테 만들라고 해서 만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하여갖고 그걸 제대로 안 만들어줘서 저희가 막 따로 만들어서 정부가 갖고 다니고. 공식적으로 제작한 관련 홍보 브로셔조차가 하나도 없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정도였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기록을 해서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일본이 강제동원은 없었고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논리와 그런 근거 자료들을 많이 이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자료들을 체계화해서 그거를 국제사회에 많이 홍보하는 것은 아주 지금 그럼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어로 만들어서 일본 시민들한테도 좀 많이 일본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없었다? 네네네. 일본 뭐 엔조나 이런 데서 만든 거는 있죠. 물론 이렇게 연구소 만들자, 그다음에 어찌 보면 그 비급여 지원 부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 같기도 한데 이 법안은 그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법안이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법이어서요.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안 논의할 때 연구소에 대한 좀 그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그럼 그림을 그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올해 이제 1월달에 이거를 독립적인 어떤 법인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연구소의 그 어떤 위상을 을 그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미 작년에 이제 뭐 일부 사업을 여성인권진흥원이라고 하는 여가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산하기관에 또 부설로 있다 보니까 너무 독립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게 사업을 하다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떤 독자적인 독립법인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건 여성가족부도 인정을 했고 선언을 했고 그 용역 보고서에도 나왔고요. 그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여성 뭐 평화재단 이런 식으로 독립법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그림을 좀 그려왔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연구 인력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확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위상도 법인으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논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지난 8월 달에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무슨 이유인지 이게 이제 저희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과제를 좀 자유한국당에서 안 해주려는 경향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국정과제 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는 일단 빼려고 한다. 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핑계는 뭐 그걸로 된 건 아니지만 뭐 다른 법안이 유사 법안이 있으니까 그거 오면 같이 논의하자 이러면서 미뤘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9월 달에는 9월이나 10월 안에는 논의를 꼭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그런 법안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 법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통과가 될 거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이른바 무쟁점 법안 아닐까요? 무쟁점 법안이에요. 그죠? 무쟁점 법안인데 지금 뭐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쟁점 법안인데 통과 안 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국정과제에 있어서 안 한다? 국정과제라서 그런 부분은 좀 발목을 잡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 다른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림 그려서 그림 다 그려왔고 다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님 같으신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피해를 고발하고 뭐 그런 얘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어떤 대목격인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이런 피해가 있으니 이런 피해를 고발합니다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예.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처럼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을 할 때는 뭐 이런 이제 그 전시하에서 있었던 그런 실태들도 실태 조사도 하지만 예. 그 지금 생존해 계신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들을 다 개인이 살아왔던 삶까지 다 사실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나서 어떻게 변화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다 그렇죠. 기록을 하고요. 개인기를 하는데 제가 대만에 이제 이렇게 기록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위안부.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 어디서 이렇게 그런 정신 그 일본군에 의해서 그 예. 성노예 피해를 당했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구조가 됐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떻고 이런 거를 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록을 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시하고 있고 대만에는 그런 기록관이 따로 있어요? 예, 기록관이 있습니다. 이미? 네네네네. 우리는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 NGO 베이스에서는 있죠. 예, 예. 지금 뭐 이렇게 나눔의 집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정대협이라든지 역사 정의 이제 기억재단 예. 이런 데서는 있는데 예. 대만은 그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피해 숫자로 보면 우리가 훨씬 많은데. 예, 훨씬 많고 대만은 생존자가 지금 현재 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돌아가시고 어허. 훨씬 우리가 많고 지금 저희는 이제 20여 분, 2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또 그렇고 어쨌든 저희는 이게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해외 곳곳에 소녀상 서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하는 걸 집요하게 하잖아요. 집요하게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어디 한두 군데는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소녀상? 이제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 어. 원래 세우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뭐 없애고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뭐 한데 그런 뭐 저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굉장히 이제 집중적인 또 그 지역사회에 뭐 예를 들면 만약 미국이다 그러면은 자기네 그 제일 그 일본인들이 이제 거기 살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 정치인을 압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녀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한 22곳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정도가 이게 설립이 되어 있고. 아, 근데 제가 여쭤본 네, 건 네. 그런 일본의 외교적인 네. 노력만큼 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느냐 말이죠. 예, 우리는 그렇게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곳곳에서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 20나라 정도에는 이렇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몇 군데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확실히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민사회들과 같이 네트워킹이 된 데는 그것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유지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 그 지역 해당 지역의 해외 그 네트워킹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알리는 운동을 해야만이 그렇죠. 제대로 알리는 운동을 해야만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시민사회와 그 세계 시민사회 연대해서 그 소녀상 지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네. 위한 어떤 교두보, 네. 기지의 역할이 연구소가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예. 그나저나 그 일본 돈 와가지고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인가 네. 하는 거는 해산 완료됐나요? 회사는 했습니다. 예, 회사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일본이 그 돈을 이제 안 받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현재는 그거를 그 할머니들한테 미리 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대신 다시 해드렸고요. 예산으로 다시 해드렸고요. 충당해 넣고. 예, 충당해 넣고 예. 그 일본한테 받은 돈은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전쟁 피해를 겪는 그런 다른 지구촌의 어떤 피해자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뭐 어디 예치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 안 받으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서요. 사용 방법을 네네. 논의 중이군요. 예, 논의 중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또 일본과의 또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 일단 일본이 받는 게 중요하죠. 받으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무쟁점 법안이라고 네. 정의된 이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네. 이번 국회기 많이 안 남았습니다만 네. 정기국회 안에 꼭 좀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시사잡기 힘으로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